이북에서 사용하는 사투리 가운데 종갓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갓나. 이 말의 뜻은 종의 새끼라는 의미로 천성적으로 남의 밑에 들어가 굽신거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종갓나 새끼라고 합니다. 특히 이 사회주의라는 게 공산주의랑 같은 겁니다. 아셨죠? 물론 시작은 조금 틀리는데 지금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들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사회주의를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도 모른 채 이북이나 중국에 굽신거리며 충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북한테 충성거리고 중국에 충성거리며 그게 종갓나 새끼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저 사람. 문재인하고 김정은은 한참 아들뻘이에요. 둘째 아들뻘 될 겁니다. 저 아들뻘 되는 정은이 옆에 찰싹 붙어서서 저 불려온 학생처럼 다소곳하게 서 있고 저러고 싶어요. 저 나이에. 또 이 인간 이재명은 연신 쎄쎄 하며 중국에 아첨하는 꼴을 보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위기는 이와 같은 종갓나들이 일으킨 반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말이죠. 눈앞의 걸 갖다 제대로 보질 못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 사회주의의 특징은 사회주의가 뭘 내세우느냐. 진보라는 말 내세우잖아요. 그 진보와 보수 이렇게 진보. 그럼 뭔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들리기를 그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사람 마음을 알면서 얘네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진보, 또 평등한 복지, 또 노동계급의 향상 등을 외치며 평등한 사회를 말하지만 사회주의가 부르짖는 게 평등이에요. 평등한 사회. 말 그대로 실행하면 그 현실은 거지, 무능, 가난, 비참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들리기는 저렇게 진보, 평등, 또 향상 이러니까 상당히 좋게 들리지만 진짜 쟤네들이 하는 식으로다가 그걸 현실적으로 실행을 해보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거지, 무능, 가난, 그리고 비참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 사회주의 한다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인간들이 큰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쟤네들이 그러잖아요. 평등.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산다면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거예요. 더 잘 벌고 더 못 벌고 하는 게 없어요. 평등하게 살면은 여러분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일을 열심히 하나 안 열심히 하나 평등하게 살아. 그럼 일할 기분이 안 나죠. 아셨습니까? 쟤네들의 말대로 하면은 절대로 일할 기분이 안 나요. 거기서는. 이렇게 손을 놓고 살면 일할 기분이 안 나니까 손 놓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손을 놓고 살면 여러분의 능력이 향상되겠습니까? 일할 기분이 안 나면 일을 안 해요. 그럼 능력이 향상되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북 같은 걸 보세요. 복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지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등을 외치는 사회가 과연 진보일까요? 진보가 돼요 저게? 결국 사회주의 국가는 사람을 속이는 거짓 나라인 것입니다. 다 지금 사회주의는 다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중국이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오택동이 만들었죠. 등소평이 자본주의를 조금 받아들인 거예요. 등소평은.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중국이 조금 나을 뿐이지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은 전부 다 쓰러져 가고 있는 거다는 얘기예요. 말과 다르게 현실은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주의를 무엇 때문에 떠받드는지 저 종갓나들의 두뇌는 정말 이상합니다.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나오기 전이라면 몰라.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도 왜 그렇게 떠받들고서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그러는지.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이 일반인들. 정말 자기네 뭘 조금 받아먹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어차피 거지 되는 거예요. 저거는. 왜 저런 사회를 우리가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스스로 일어선 사람은 성공에 이제 앞서 스스로 일어난 사람은 절대 이 종갓나 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굴복시킵니다. 내 뜻대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자본가들은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스스로 일어선 제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극복한 제왕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있는 사람, 돈을 많이 벌었어. 부자들이 없는 사람을 돕는 이게 진정한 복지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거지 있어요? 자기 거지하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거지 없습니다. 다 도와주잖아요, 나라가. 탈북민들이 오면 얼마나 나라가 집도 주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 감격하는데 그래요. 천국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복지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도 왜 저렇게 그 거지 같은 이부 가서 그걸 따르겠다 그러고 왜 또 저렇게 중국에 쎄쎄쎄 하면서 저질렀다는지 종간다 인간들이다. 아셨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좌파의 세계와 우파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특히 좌파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식으로 지금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면서. 눈이 썩은 인간들이 바로 사회주의를 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좌파의 세계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를 말하고 또 우파의 세계는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상당히 어리석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옳고 사회주의가 옳으냐 자본주의가 옳으냐 자유민주주의가 옳으냐 무엇이 옳고 그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옳고 그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현실은 어떻게 변하고 자유민주주의 현실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 현실이 문제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씨앗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신,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자유민주주의 씨앗이 심어져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자유롭고 또 풍요롭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씨앗이 심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미개하게 돼요, 결국은. 그리고 가난하고 또 구속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씨앗이 네 정신 안에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요즘도 텔레비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싸우잖아요. 뭐가 민주주의니 어쩌니 이렇게 떠들면서 네가 잘났니 못났니 하면서 다 필요 없어요. 잘났니 못났니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정신 안에 사회주의 씨앗이 심어져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씨앗이 심어져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탓해야 돼요. 아무리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이 좋은 말하고 뭐 말이 맞는 말에도 안에 사회주의가 들어있으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예. 무엇이 네 영혼 안에 네 정신 안에 어떤 씨앗이 심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현실을 몰라 사회주의는 어떤 현실이 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현실이 되는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떠받드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종갓나 짓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좌파들은 우파들의 행동을 보고 뭐가 잘못되었다 하고 떠들고 또 우파들 또한 마찬가지로 좌파들의 행동을 보고 뭐가 잘못되었다 라고 싸우는데 문제는 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사람은 물론 완벽하진 않으니까 물론 실수도 할 수 있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에 그 영혼에 어떤 씨앗이 심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동이 옳아도 정신 안에 영혼 안에 사회주의 씨앗이 심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우리들의 적이며 또 반역자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잘났다 해서 소용없어요. 네 정신 안에 사회주의 씨앗이 심어져 있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씨앗이 심어져 있느냐 이걸로서 판결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아주 사회주의들이 대놓고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정말 전부 다 저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람은 있는 현실 그 자체를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한다고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거짓에 속아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망치는 걸 모르죠, 근데. 자, 보세요. 이북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렇고 망한 거죠. 근데 사람은 몰라요. 저게 망한 걸 몰라요. 우리 탈북민한테 이북에서 전화가 왔대요. 거기는 이제 전화할 수 있는 지역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하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 뭐 하러 갔냐면 산에 등산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등산하러 왔다 그러니까 놀러 갔다니까 아니
그렇게 놀 데가 없냐? 산에 가서 놀게. 이북에서 산에 올라가서 놀게. 농사짓고 비참한 생활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서 비참하게 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산엔 뭐하러 가냐? 그 나무도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 같은 데를. 진해산은 그렇죠. 이북산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체제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거짓말을 속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풍요롭게 사는 그런 자신을 망쳐버린 겁니다. 그게. 자, 그렇고 또 러시아나 중국에 살고 있는 인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크고 옛날에는 핵무기도 갖고 있고 남과 투였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거짓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붙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쟤네들은 일할 줄 몰라요. 싸울 줄도 모릅니다. 요즘은 아마 도둑도 많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 소련에 갔을 때는, 소련 시대 때 갔을 때는 도둑도 없었어요. 왜냐면 다 잡아가기 때문에 없었어요. 요즘은 비일비재하대요. 자,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뭔지 모르고, 이북이냐, 중국이냐, 러시아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뭔지 모르고, 사회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좌파 짓을 하는 이웃들입니다. 우리의 이웃이죠. 그 사람들이 좌파 짓을 하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다행인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좌파 세력들이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왔으나 요즘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서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특히 2030 세대들이 그것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2030 세대들은 이게 사회주의라는 게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걔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아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변하는 삶. 그러니까 외부가 이렇게 되면 외부가 지금 사회주의다. 그럼 그 사회주의에 젖어 들어가는 삶. 이렇게 자신이 변하는 삶과 또 스스로 이 현실을 이겨내서 외부 현실을 바꾸는 삶,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받아들이는 삶 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주역, 중국에 있는 주역은 이렇게 현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이 바뀌는 삶을 수동력이라고 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현실을 바꾸는 삶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능동력이라는 것은 많아봐야 한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70%가 수동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종갓나 인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수동력은 세상이 변하면 내가 바뀌고 세상이 사회주의로 변하면 나도 사회주의자가 되는 게 수동력이에요. 그리고 능동력은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뀌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세상이 내 식으로 바뀌는 것이 능동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이라는 말, 수동력, 능동력의 역이라는 말은 그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역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요즘 이 한국은 나라로서 나라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거나 실행해야 하는데 이 나라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법관들이 나라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은 강도짓을 하기 위해 나라법을 제정하거나 실행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바보 같은 국민들은 수동력으로 그와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지만 바보 같은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게 수동력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곧 국가 파탄을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수동력으로다가 나라법을 지금 강도들이 이렇게 바꾸는 걸,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곧 나라의 파탄, 국가의 파탄이라고 느끼는 60, 70 세대, 60대, 70대 세대와 20, 30 세대, 20대, 30대 세대들은 반기를 들어서 능동력으로 지금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탄핵도 반대하고 하는 걸 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게 내란죄라고. 뭐 자기가 뭐 당한 거 있어요, 내란죄라고. 물론 대통령이 좀 정솔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려면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경솔했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들쑤셔놓고 있잖아요. 저런 건 미리 알고서 확 민주주의 필요 없어요. 그냥 저건 위에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능동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나라를 바로 세워 강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 개판이잖아요. 이때 우리 대한민국은 능동력을 아는 사람이, 능동력을 아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나라를 바로 세워서 강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찬스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이 바로 능동력을 터득하기 위한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똑똑한 국민들이여, 능동력을 터득하라. 너희들이 해서 꼭 이루라. 해서 그런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 이걸 우리는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이 종갓나 근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한 70%가 종갓나 근성이 있다고. 요즘은 이 트럼프 있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트럼프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벌써 그런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이미 종갓나 근성인 것입니다. 트럼프를 너무 몰라요. 저 인간이 우리를 왜 도와줍니까? 우리랑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트럼프는 계산이 빨리빨리 하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절대로 우리 편은 아닙니다. 우리 편으로 쓸 수는 있어도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트럼프가 이 좌파의 순회, 이재명을 체포하여 감옥에 넣을 것이다 라는 등 별의 별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재명 씨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뭐 트럼프한테 잡힐 인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트럼프가 잡을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왜 여러분들을 구해줘야 합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만약 구해준다면, 트럼프가 여러분들을 구해준다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로 인해 생기는 자국, 즉 미국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협력을 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돕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개인적으로 도울 인간이 아닙니다. 그 인간도 그렇게 마음이 바른 인간이 아니에요. 야싹 바른 인간이지. 괜히 또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총 맞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이 능동력을 터득한 사람은 결코 그와 같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바라는 마음을 스스로 해결할 뿐, 내가 바라는 이 세상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뿐 결코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능동력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내려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능동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바로 이와 같은 능동력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지금의 위기를 능동력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지금 위기에 이 위기를 능동력으로 극복하고 또 능동력을 확실하게 알며 그리고 능동력으로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통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한테 능동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라 위기를 능동력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능동력으로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능동력을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서 성취하면 자기 자신이 한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능동력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역사적으로 보나 잘 보십시오.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우파죠. 요즘은 우파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북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렇게 분리돼서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게 뭐 누가 시켰든지 안 시켰든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게 특징입니다. 그게 우리는 합쳐지지 않잖아요. 합쳐지려면은 능동력으로 사용할 줄 알면 합쳐지는데 지네들끼리 하면 되게 싸워요. 이북하고 남한하고 싸우는 거나 우파끼리 싸우는 거나 오히려 지금 좌파는 우파가 앞에 있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어느 정도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협동이 안 되는 민족이에요. 아주 개떡 같은 민족이죠. 그 가운데 아주 특출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면 일반인들은 거의 합쳤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시조선 때도 내내 뭐 당파 싸움이라는 거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못하죠.
사회주의라는 거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세상은 지배 세력이 있습니다. 이 지배 세력이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배 세력이 소수예요. 우리 인간은 다수고, 그러면 다수를 무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어차피 무능해지기 때문에. 그럼 무능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는 무능해지는데, 사람은 무능해지는데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현실은 무능한 사람들이 살면 현실이 전부 다 빈곤해질 수밖에 없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가난한 현실을 살게 되느냐, 아니면 풍요로운 현실을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인간은 세상을 못 봐요, 또. 지금 이 내 얘기를 철떡같이 믿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서 현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향상된 인간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능동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라는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는 몇 번의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목표, 이 바라는 목표가 분명하면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할 것이 분명하면은 그 목표는 몇 번의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바라는 목표가 분명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하다가 실패해서 포기한다면, 안 되는 거라고 포기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바라는 목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즉 바라는 목표가 씨앗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끝내 그걸 해내요. 근데 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뭐냐? 진정으로 바라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바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마음속에 넣고 그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힘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그 영혼 안에다가, 영혼을 정신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정신이 현실적으로다가도 그런 일을 끌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오더라는 힘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사이퍼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능동력으로 현실에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동력은 세상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지만 능동력은 세상을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좋다, 싫다를 말할 때 여러분들이 난 저게 좋다, 난 저거 싫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걸 좋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해내는 마음, 일으키는 마음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능동력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능동력은 세상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능동력은 세상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작용합니다. 수동력은 틀려요. 그래서 나는 싫다, 나는 좋다 하고 나눌 수 있지만 능동력은 누구나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퍼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저 사이퍼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누구나 똑같다고 해서 우리는 사이퍼 능력가를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즉 사이퍼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사이원이에요. 그리고 사이원은 알아요. 받아들이는 마음 쪽에 머무르지 않고 해내는 쪽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이원이에요. 바꿔 말하면 사이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살고 있는 그 영원한 동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류 문명은, 앞으로의 세계는 사이원이 이루어내는 문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우리 지구의 미래 문명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유튜버 중에서도 이 우파 유튜버들 있잖아요. 우파 유튜버들한테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유튜버들을 웃겨요. 벌써 몇 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누구는 망했다, 멸망했다. 안 망했잖아요.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정원이도 뭐 죽었다 그러고. 죽지는 뭘 죽어. 그리고 또 좌파들도 멸망했다. 바락바락 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 좀 쓰지 말라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 그것은 바로 아직 현실이 되기 전에 다 된 것처럼 좋아하면, 망했다고 좋아하면은 그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안 망한 게 유튜버들이 그렇게 막 멸망한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아직도 안 망한 거예요. 망할 수도 있었는데 유튜버들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또 염치 없이 또 안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그 말하고 있어요. 정말 염치 없는 사람. 최근에 윤 대통령 구속 문제도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아직 법원에서 석방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요즘 또 하루 만에 나온다. 뭘 나오기는. 석방 된 것처럼 떠들면서 좋아하더니 결국 윤 대통령은 구속되었습니다. 마음이 차면 그 만족은 현실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찬 것처럼, 누구 뭐 멸망했다, 꼭 곧 감옥 간다, 이재명 감옥 간다. 감옥 가면 뭘 감옥 가 지금. 하여튼 멸망했다는 사람 아직 안 멸망 안 했어요. 그게 우파들이 재수없는 짓을 해서 그래요. 이게 원래 인간 수준입니다. 인간 수준. 아셨죠? 물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엄청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지만, 요즘은 많이 호응받고 있죠. 그것과 구속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추운 겨울 날씨에 가서 고생 많죠. 애국자들은. 그 사람들 애국자들입니다. 고생하면은 이렇게 되면 뭐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고생하면 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앉았으면 대통령이 풀려나겠지.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풀어내는 뭘 해야지. 그러니까 구속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고 그냥 나만 희생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눈 뜬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정치적으로 사용하면은 그때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막강한 힘을,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운명입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거 하면 뭐해? 뭐 하는 사람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당하는 거예요. 추운 데 가서. 아셨어요?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필요한 것이 현실이 되도록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현실화시키는 어떤 누군가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인물이 추운 겨울날 모여 앉아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좌파 세력들이 활동할 수 없게 국회를 해산시키던가, 차라리 그렇게 가서 추운데 앉아있지 말고 저 여의도에 가서 국회를 갖다가 완전히 빙빙 둘러쳐가지고서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도 사람 쫓아내서 국회를 해산시키던가, 아니면 그 존재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거기 앉아서 추운데 거기 앉아서 뭐 바람 쐬러 나왔는지 해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는 뭐하라 해 그거 날마다. 눈들 보면 몰라? 인간은 아직까지 이 미숙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해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모두는 능동력으로 이와 같은 것을 현실화시키고, 이것을 현실화시키되 누군가 하라 이거예요. 현실화시키고 이것이 현실이 되도록 제2의 건국 지도자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다시 제2의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연휴 전에, 설날 전에 연휴 때죠. 첫날에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새해 인사를 한다 그러면서 서울역에 가서 인사를 했어요. 여기다 커다란 뭐라 그래 이거? 응? 띠를 무슨 근사하게 매고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국민들이 뭐라 그랬냐? 많은 국민들이 가서 대통령이나 구해라 하면서 뿌짖었어요. 그래서 아마 하루 하면서 못했을 겁니다. 현실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모르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고 지들이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무슨 복을 받으라고 그래. 복을 받기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2025년에 반드시 터득해야 할 것은 바로 능동력하고 사이퍼입니다. 그리고 사이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몸은 열심히 하면서 우리 모두는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이원이 돼서 이런 걸 터득하면은 여러분이 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사이원이 되는 겁니다. 사이원이 되어서 이 국가와 그리고 이 지구를 구해야 합니다. 지구도 지금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배 세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건 어느 나라든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와 지구는 지금 이 사이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먼저 돌아가는 것부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주의가 되면 결국은 우리 거지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 돈을 좀 받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돈 받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전부 다 전체가 다 망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의 능력도 향상돼서 네, 저런 정말 이 지배 세력은 이 우리 인류 세계를 크게 네 가지 계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본인들은 엘리트라고 합니다. 엘리트. 엘리트 밑에 노예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급이란 노예입니다. 말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쟤들은 인간 죽이는 걸 간단하게 생각해요. 세 번째가 짐승입니다. 특히 연예인들 이렇게 짐승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이나 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걸 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아셨습니까? 예, 쓰레기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저것들의 세력에 뭐 맞선다기보다도 우리의 인류가 살 수 있는 그런 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모두가 사이원이 되어서 이 나라와 첫째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 지구를 우리가 우리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예. 국가와 지구는 지금 사이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